자, 능률김 사과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가 유적 같은 거를 방문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 얘도 어쨌든 그쵸. 내용적인 거, 어법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봐두면 내용과 어법과 이런 표현들을 좀 위주로 문장 공부를 해볼게요. 그죠? 자, 보게 되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프로텍터입니다. 5월이 붙었으니까 행위자가 되죠. 프로텍트가 보호하다라는 동사고요. 5월이 붙었으니까 보호하는 수호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국가 국보를 유적을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이야기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주라는 등장인물이 이 필자가 등장을 해요. 윤주는 누구였냐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쉼표를 써서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동격적인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윤주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한국의 미술 전시회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윤주는 뭘 해야 되냐면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보고서냐면 원래는 share A with B예요. A와 B를 공유하다. A를 B와 공유하다. 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share A가 있어야 되는데 A에 해당이 되어진 친구가 없긴 하죠. 그죠? 그 이유를 왜 그런지를 보면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녀의 경험이라는 이 친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친구를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게 투부정사가 올바르게 쓰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명사를 뒤에 넣어도 말이 돼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something to drink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맛이 무엇인가지만 얘를 뒤로 넣어도 drink something 말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형용사적 기능이네 아니네를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 뒷자리에 넣어 볼 때에도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녀의 경험을 그녀의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라고 말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뒤에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 A가 비어 있어도 얘가 지금 성립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으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펜은 펜인데 우리가 to write이라고 썼을 때 한국말로 쓰게 되면은 말은 됩니다. 쓸 펜.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펜을 뒤에다 넣어 보잖아요. 이때도 말이 돼야 돼요. write a pen? 말이 안 돼요. 펜을 쓰다는 표현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써야 한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치사 with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은 수식을 하는 그 명사를 뒤에 넣어도 문장이 성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뒤에 A가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들어갈 자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갔죠? 이거는 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자기 학급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한 자신들의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 보고서에 대한 글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저는 뭐 하게 됐냐면 이 필자죠. 제가요. 예술 전시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에요. 그럼 뒤에도 과거 형태의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visited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방문을 했어요, 전시회. 근데 예술품에 대한 전시회이자 고전 아이템들에 대한 전시회예요.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selected부터 해서 문장의 끝까지가 이 아이템들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PP 형태의 분사들인 거죠. 분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작품, 그때 이 아이템들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이 되어진 거야? 아이템의 입장에선 선택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 간송의 미술관의 콜렉션, 수집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간송이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걔네들이 선택을 한 그 선택 컬렉션, 수집이죠. 수집으로부터 선택을 했던 고전의 아이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전시회, 요거에 대한 전시회를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예술품에 대한 전시회, 고전 아이템에 대한 전시회인데 그거 간송박물관에서 자기네들이 수집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전시회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었느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었대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지금 아이템들 수집을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요, 당연히 모든 전시품들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관계대명사 안에도 지금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얘 같은 거는 동사가 되어질 수 없고 어떤 형태? 앞에 있는 아트웍을 꾸며주는 PP 형태의 분사가 되죠. 그곳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 예술 작품을 모두 모은 남자에 대한 정보도 이 박람회, 말하자면 전시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알아졌어야 됐고,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맨으로 쓴 거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전형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형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과거에 이름이 그랬었고, 근데 그는 지금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사람을 더 잘 알고 있냐면 그의 그죠 필명에 의해서 더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비노은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는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고 그의 필명이었던 간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었다. 자, 그는 태어나게 됐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출생의 배경이죠. 되게 부자 가족이에요. 되게 풍요로운 풍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것도 1906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과거 시점을 썼기 때문에 동사도 과거 동사를 쓰셔야 되죠. 그리고 and를 기점으로 두 번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태어났다. 두 번째 동사는 살았다. 어디를 통해서 살게 되냐면 바로 이 일본의 occupation, 점령이잖아요. 한국의 점령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4살이라는 나이에 그는요, inherited, 상속받다라는 뜻이죠. 상속을 받게 됐는데 부자 가족이었으니까 엄청난 그죠 유산이겠죠. 부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받게 돼요.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얘는 뭐를 했겠어요? 되게 엄청 신중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조국을 위해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라고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After he carefully thought라고 했던 이 문장을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꿨다라고 보셔도 똑같죠. 그죠? 뭐를 생각을 했냐면 전치사잖아요. about. 전치사 뒤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명사였을 것이고 얘는 어떤 형태로 적고 있냐면 명사의 문장의 형태로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명사의 문장 중에 what절이라고 썼던 이유는 뒤에가 불완전할 거고 뒤에 보니까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at을 쓰는 게 맞겠네요. 그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decide 뒤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죠.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돈을 사용을 하겠노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냐? 한국의 문화유적이라는 것을 일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이런 케이스죠.
더 저페니즈. 저펜이 일본인데 지금 더 플러스 어떤 형태를 적고 있어요? 더 플러스 얘는 형용사 형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명사. 일본 사람들, 일본인들 이런 형태로 적혀져 있는 거죠. 일본인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얘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라는 명사를 동반할 수 있죠. 이런 지시어라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삽입 문장 아니면 순서 문장으로 만들어줄 때 되게 좋은 단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 문장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연결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연결해 주는 게 좋은데 decide의 명사형이 decision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뒤에 얘가 왔구나. 아, 결정이란 내용이 이거였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라고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러한 결정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게 됐는데 누구 영향을 받냐면 그의 멘토였던 바로 오세창 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동격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건 오세창 씨에 대한 설명이라서 관계대명사 후를 쓰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쉼표를 써가지고 이 멘토에 대한 이름을 써줬던 거라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또 다른 형태였던 대수로 바꾸어져 있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앞에 단순히 쉼표가 있다고 해서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되게 independence, 독립적인 액티비스트, 활동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선 과거의 그였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는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졌는데 되게 keen insight, 예리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뭐에 대해서 한국의 예술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돈을 한국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영향을 줬던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 이름이 오세창 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세창 씨는 어쨌든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조예가 되게 예술품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럼 오세창 씨 이 사람이 어쨌든 안내를 해줬을 거잖아요. 이 사람의 with guardians. 그러자면은 그죠, 뭔가 안내, 가이던스죠. 가디언스가 아니라 가이던스. 안내죠. 이 사람이 알려주는 이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가디언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오세창 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컨빅션,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간송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친구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것으로 오세창 씨의 어떤 안내 그리고 오세창 씨가 자신만의 가지고 있었던 컨빅션,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서 간송은 디보우트, 헌신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헌신하게 되느냐? 이 디보우트라는 단어는 A에게 B를 전념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럴 때 A to B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A를 B에 헌신하다. 그리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dedicate라는 단어도 있고 commit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런 단어도 있죠. 얘네들 뒤에 이 A 아까 A to B.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왜 빨간색이었냐면 이게 똑같은 단어가 있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뭐를 써야 된다? 지금 보다시피 동명사를 써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 똑같아요. 이 동사들 모두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동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들, 그림들 그리고 다른 예술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자신의 돈의 그러니까 유산의 상당 부분을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술 작품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트웍스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그는요, 그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오래된 책들, 그림들, 그리고 예술의 작품들. 이러한 아이템들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국가의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onsider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러한 아이템들이 국가의 프라이드, 자부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동사 1번, 동사 2번. 무엇을 믿게 됐느냐? 대시 생략되어져 있죠. 그것들이요. 이때 그것들도 말했던 앞에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 얘네들이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표하고 있느냐? 그 나라의 영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간송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걔네들은요, 이러한 작품들은요, 아마도 파괴되어지거나 해외로 가져가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보다시피 would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라는 형태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pp형으로 수동태 형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플러스 pp형을 쓰게 되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죠. 뭐 때문에 쓴 것이다? 아, 위드아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으로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영작, 어법 이런 문제로서 나오실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보게 되면 뒤에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플러스 pp형으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간송이 돈을 투자해 사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파괴되고 가져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야?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무슨 형태로 적을 수 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이니까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적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뒤에가 would have pp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would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여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네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죠? 이렇게 had 플러스 pp 형태로 적게 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죠. 자, 똑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조동사 생략을 하게 되면 if라는 가정법의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do치라는 형태를 쓰게 되고 지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좀 더 줄여서 but for라는 형태로도 적으실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without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앞으로도 2번 정도 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법 포인트는 devote에 해당되는 친구랑 마지막에 without에 관련되어진 친구 그렇게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걸어 들어가서요. 내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을 썼죠. cannot help but,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는 또 구문이에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는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ink and water, 수묵화죠. 수묵화의 그림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친구는 could, cannot, help 뭐로도 쓸 수 있어? help, but이 없게 쓰게 되면은 뒤에는 admir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but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죠? but이 있으면 동사 원형, but이 없으면 ing 형태로 적으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거냐면 정선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요. 정선은 누구냐? 유명한 한국의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 또한 무엇으로서, 뭐뭐로서 알려지다라고 할 때는 비노운 as를 쓰게 되거든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게 되죠.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느냐? 겸재라는 것으로서 자격으로 이제 뭐뭐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 정선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죠. 수묵화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수묵화가 있었어야 했겠죠? 이 수묵화들은 이렇게 얘네들은요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 안에? 앨범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 앨범 무엇이라고 불리워지는 앨범이었느냐? 티 나오지만 해악전신첩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앨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이 그림들을 대의로 계속 받고 있죠. 얘네들은 다 과거입니다. 맞죠? 얘네들은 앨범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 다, 그죠? 이거는 뭐 내 얘기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림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쓰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금강산의 풍경이었고 그리고 이때 그것은 금강산의 주변 지역들에 대한 그죠? 주변 지역들의 풍경이겠죠. 아름다운 풍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 그래서 얘는 이렇게 또 생략이 되겠네요.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어법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더 웨이라는 친구 뒤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부사 how를 써야 맞습니다만 이 둘은 유일하게 관계부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얘가 선행사 더 웨이를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how라는 관계부사는 쓸 수 없고 동격의 접속사 that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그죠? 그래서 겸재가 뭐를 그렸어요? 산과 간과 계곡을 그렸는데 이러한 방식, 동격의 접속사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법 뒤에. 결국 문장의 주어는 the way, 방법입니다. 그래서 makes가 동사가 되죠. 이것들이 만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때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당연히 이거일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산과 강과 계곡들. 얘네들이 make 사역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쓰고 있죠. 사역 동사니까. 그리고 룩이라는 거는 또 그 와중에 뭐이기도 해요? 이형식 감각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inviting. 그래서 어떻게 보이게 된다? 되게 좀 뭔가 초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뭔가 흥미롭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요 충격을 되게 놀랐단 얘기예요. 어땠을 때 놀랐냐면 그 박물관 투어 가이드가 말을 했을 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 앨범, 이게 원래 그 앨범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앨범, 앞에 나왔던 그 앨범을 여기서는 뭐라고? 더 앨범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앨범이 거의 타질 뻔했다. 무엇으로서? 불쏘시개로서. 그러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도구,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태워질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거의 충격을 받았던 얘기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봤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이거는 안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탈 뻔했다지. 거의 탈 뻔했다라고 하는 거지 타진 않았어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그 앨범이겠죠? 그 앨범은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언제요? At the last minute. 바로 마지막 순간에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조가 돼서 첫 번째 동사 뒤에 PP 형태 1번. 수동태죠. 구조가 되어져서 PP 형태 2번. 구매가 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간송에 의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죠?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수묵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금강산에 대한 풍경을 담고 있는 수묵화였다 라는 게 또 내용에 담겨져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쓰고 있죠. knowing that, 무엇을 아는 것은, 이게 대절이야예요. 그죠?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 말했지만 앞에 나왔던 그 그림들이 거의 어떻게 되어질 뻔했다, 제가 되어질 뻔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동명사 주어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동사는 was가 되죠.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지가 탄 게 아니라 be turned to, 무엇이 되어질 뻔하다, 수동태가 된 거죠. 바로 제로 되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이, 나를, made라는 거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또 동사 원형을 적고 있죠. 느끼도록 해줍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 매우 슬픈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죠? 지금의 나입니다. 이건 다 과거 얘기고요. 이제 지금의 나는요, 되게 감사하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바로 대절이야. 이 그림들이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 소댓이 붙어 있지만 이거는 결과의 소댓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래서라는 소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또한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했던 이 아름다운 그림들, 이 그림들이 다 대무로 받아지고 있죠. 그리고 appreciate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나와질 수 있냐면 바로 동사의 뜻으로 나와질 수 있습니다. 동사 영영의 사전적 의미 나와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감상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는 감사하다의 뜻도 있잖아요. 세 번째가 진가를 인정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뜻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영영풀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단어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어떤 거냐면 나에게 인상을 줬던 아이템.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줘. The next item. 당연히 얘는 관계대명사 which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그 다음 그 아이템은요, 바로 되게 gorgeous, 멋진 포셀라이온 베이스. 말하자면은 그 도자기로 되어진 꽃병이었대요. 자기로 되어진 꽃병이었고요. 포셀라이언이 그 도자기죠. 그 꽃병이었는데 콜드, 무엇이라고 불리워지는 꽃병이었느냐? 셀라돈 프루너스 베이스. 그러니까 청자의 매병입니다. 그죠? 프룬이라는 게 이제 매화, 그죠? 매화꽃의 화병이었고요. 거기 안에는 inlaid, 내부에 새겨져 있는데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구름과 그리고 그 학의 디자인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쓰여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 이름이 길게 쓰여져 있죠. 이걸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그죠? 청자로 되어진 매화꽃병이고요. 청자의 매화꽃병인데 거기 안쪽에 이 구름과 이 학의 디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지금도 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있는 이 청자를 가리킵니다. 그죠? 도자기 화병. 얘네들은요, 플리전트. 지금 이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앞에도 그랬고 이 도자기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팩트에 대해서는 다 현재 시제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되게 밝은 색의 색조를, 녹색의 색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구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문. 얘는 영작하실 수도 있고 어법 문제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들한테는 앞에서 뭔가 다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다 나온 상황에서 얘는 with 명사 분사 구문입니다.
이런 문장 본 적 있을 거예요. with를 쓰고요. 명사를 쓰고요. 뒤에 ing를 쓰는 경우도 있고 pp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은 ing를 쓰게 되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은 pp 형태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뭐뭐 한 상태로 뭐뭐 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 구름과 하계. 이 아름다운 패턴이, 얘가 명사죠? 패턴이 이 화병 전체를 지네가 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서클링이라는 ing 형태의 분사를 쓴 겁니다. 둘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감고 있었다. 똑같은 표현으로 surrounding. 두르고 있었다. 그죠? 전체 화병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학은요. seem 뒤에는 투부정사, 뭐뭐처럼 보이더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화병에 대한 설명이라서 마찬가지 현재 시제 쓰고 있고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stretching their wings, 그들의 팔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ing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것도 무엇을 찾아서라는 표현을 in search of라는 그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 명사 형태로 부사. 그러니까 자유를 찾는 것처럼이라고 찾으면서 뻗고 있었다.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구의 형태로 쓰인 거죠. 자유를 찾고 있는 것처럼 발을 뻗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송은요. 이 베이스를 삽니다. 이 꽃병을 사게 되는데요. 그 일본의 예술 딜러로 1935년에 예술 거래상으로부터 사게 되죠. 과거 동사기 때문에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쓰고 있어요. 자, 이 돈을 가지고서는 그죠? 그가 그것에 쓴 돈입니다. 여기도 스펜드 뒤에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나 that 같은 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있는 그 화병이잖아요. 이 화병에 있었던 돈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ithout 대신 쓴 with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if 이렇게 쓸 수 있죠. if it had not이 아니라 been for the money 이렇게 쓰시면 되죠. without이 아니라 얘는 with니까 이 돈이 있었더라면 with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래서 could have pp 마찬가지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못 샀어요. 그죠? 왜냐면 이미 이거 샀으니까, 베이스를 샀으니까. 무엇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냐면 20개의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이건 not을 뺀 had been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일본의 수집가가 제시를 합니다. 뭐를 제시를 하냐면 이것도 순서적인 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몇 배, 뭐의 몇 배야? 가격이죠. 어떤 가격이냐면 가격의 몇 배이기 때문에 더블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더블 더 프라이스입니다. 그 가격의 2배이기 때문에 2배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의 2배. 정확한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앞에다가 그러니까 배수를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대상을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상의 몇 배. 그 대상은 뭐냐면 간송이 그 베이스, 그 화병을 위해서 지불했던 돈의 2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도 had paid, 시제가 어떤 거예요? 이 수집가가 제시했던 것보다 제시한 게 과거라면 그것보다 먼저 이 사람이 샀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과거 쓰고 있죠. 시제가 다른 것도 좀 중요한데 얘가 지금 더블 더 프라이스, 그 가격의 2배다라고 해서 더 프라이스가 더블의 위치가 더와 프라이스 중간이 아닌 더 앞에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러나 간송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송은
그러나라는 거 위치. 왜냐면 수집가가 요청을 했는데 간송은 거절했으니까요. 그 refuse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라는 친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요. 그것을요, 어때? 건네주는 건, 그죠? part it, 그것을 건네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때 그것은 그 베이스겠어요, 그죠? 그 베이스를 건네주는 걸 거절합니다. 왜냐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어? 가장 magnificent, 되게 웅장한 베이스, 화병이었다. 그 같은 종류의 화병이라는 것을 이치로 받은 거죠. 화병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part with,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 내어주는 거, 그것을 거절합니다. 괜찮죠? 자, 오늘날 그것은요, 이때 그것도 다 베이스고요. 그것은 리스트, 목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목록으로 위치를 하고 있냐면 국보 중에 하나죠. 이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고 무엇으로써 one of 뒤에는 뭐를 써야 돼요? 복수명사. 그래서 국보들 중에 하나로서 올라가 있어요. 자, 그것을요, in person입니다. 직접적으로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directly라는 표현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 보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 그것은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breathtaking experience, 숨이 멎을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part with라는 단어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제 give up, 포기하다, 그죠? 기꺼이 포기하는데 뭐 이거랑 똑같은 part with, give up, 포기하다 내지는 share, 공유하다, 할애하다의 뜻이거든요. 내어주다, 쓰다 뭐 이런 뜻인데 give up, share, 포기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뭐 공유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give up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내어주는 거를 거절한 겁니다. 뭐 handout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handout, 건네주는 거. 얘는 어쨌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똑같은 말로 그걸 할 수 없었다라는 걸로 단어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엔 또 다른 거 올려볼게요. 이어서 그래요. 재밌기가 잘 안 되네.